안녕하세요. 로열로드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분들께서 한미반도체가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한미반도체를 15만 원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한 번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15만 원 위에 계시는 분들 뭐 그리고 그냥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통틀어서 해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과거부터 이제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 쪽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몇몇 뭐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바이오 쪽에 뭐 특별하게 좀 이제 많이 분석을 올려드리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거의 뭐 2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사실 거의 4분의 1 토막 나다시피 뭐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인터넷이나 여기저기 보면은 분노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좋은 기업이면은 20만 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이게 5만 원대까지 올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점에서 물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HBM 관련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급락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같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작년에 전 세계에서 꼴찌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억울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에 요런 모양입니다. 예, 요런 모양입니다. 올해 조금 올라와서 그러지 작년에는 이랬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올라갔다가 분명히 이제 아예 3천 넘어가겠구나 싶을 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입니다. 요거 뭐 작년 조금 빨리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월 달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여름 앞두고 여름에 휴가 가기도 좋고, 그리고 9월 정도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뭐 인하가 되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건 금리 정책이 변결될 때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니까 그거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다. 9월보다 이전에 되거나 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핑계가 여름쯤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6월 달에 말씀드린 영상 그대로 남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잘 덕분에 잘 피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랑 뷰를 다르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피하지 못하신 분들 여름휴가는 그냥 현금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이 영향력 있은 이후로부터 7월 11일 고점이죠.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7월 11일이 거의 뭐 대부분 다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고, 이제 자 요거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7월 11일 해서 고점 딱 찍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이 부근 대부분 7월 11일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전날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7월 11일이 맞는데 다른 종목들도 이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섹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 부근부터 그냥 내려왔어요. 좀 먼저 위 고점을 찍었을 뿐이지 7월 달 되면서 사실은 조금 버텨준 건 맞죠. 16만 원을 이제 이탈한 건 7월 17일이니까 여기서 조금 버텨주다가 그리고 나 결국에는 무너졌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고, 딥시크 등장하면서 이제 HBM 쪽이 이게 뭐 꼭 이렇게 뭐 하이엔드 반도체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의 수요에 대한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트랜스포스에서 일단락 지어버렸습니다. 올해 156%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56%. 156%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182억 달러예요. 182억 달러. 올해 예상이 467억 달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82억 달러에서 467억 달러.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이엔드가 필요 없는가가 아니라 하이엔드가 저만큼 필요가 없다라면 우리도 해볼까? 오픈 소스 진영에서도 우리도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기존에는 이제 범용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이제 범용으로 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 보통 가져다 쓰는데 뭐 5G에든 뭐 어디든 뭐 자율주행이든 필요하면 다 이걸 갖다 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CPU 같은 경우도 범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겁고 비쌀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말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렸을 겁니다. 이게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범용보다는 이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좀 가볍게 가자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자. 우리는 5G 통신 쪽으로 갈 거야. 통신만 가는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갈 거야. 자율주행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일부를 좀 뽑아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범용보다 좀 가벼운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낮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력이 들어가는 것도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걸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전력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도 굉장히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원래 재작년에 3만 장이었다가 HBM 3만 장 생산을 했다가 작년에 10만 장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원래 목표가 14만 장을 생산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 말에 말쯤 되니까 17만 장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올해 결론은 17만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렇게 7만 장이나 늘리게 됐냐 봤더니 엔비디아 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14만 장은 엔비디아까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로드컴에서 긴급하게 이제 수요를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3만 장 정도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작년보다는 낫겠지만 하반기 되면 더더욱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레거시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진다라는 거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한미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4만 장이었던 게 17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8단위 주력이었는데 이제 12단으로 넘어가고 16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TC 본더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HBM이라는 게 우리 이런 거잖아요. 이 램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위로 이렇게 적층으로 해가지고 계속 쌓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TSV를 통해서 1024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걸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긋남 없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 장비가 TC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어긋나면 이건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적층 단수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고 12단에 14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TC본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숫자로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이제 TC본더는 더욱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다. 그것도 난 이미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럼 왜 주가가 여기 있느냐라고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안 요소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는 칩스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칩스법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들어옵니다. 경쟁사. 경쟁사.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하나세미텍 과거 이제 하나정밀 기계가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하나정밀 기계에서 작년에 드디어 이제 SK하이닉스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실제로 42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이 한화에다가 한화 세미텍에다가 이제 지금 그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특허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 유출이랑 특허 침해 이게 뭐 한 명만 가 있지는 않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A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좀 이기는 그림인데 그 특정 소송이 하나 그룹이 아니라 그렇게 기술 유출을 한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가 좀 승소를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년 차 정도 되신 분이고요. 4년 차 정도 되신 분이고 뭐 이분이 뭐 기술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과거에도 삼성전자랑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자회사인 세메스랑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세메스랑 특허 소송해서 이제 이겼더니 그 이후로 삼성전자랑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송이나 이런 이제 기술 유출 같은 부분에 예민한 기업이란 말이야, 한미반도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고 하나랑 싸우고 있는데 니네가 하나 거를 가져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거에 발주를 넣는 거 그것도 괘씸한데 실제로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는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이제 키워보자 했는데 HBM이 이렇게까지 뭐 클 줄은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양쪽 둘 다.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는데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아주 나이스하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8년 동안 같이 호흡 맞추면서 해왔던 노하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도 우리 사이닉스가 빨리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같이 커보자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같이 잘 컸는데 그동안 그럼 그 8년 동안 이제 뭐 한 60여 명이 AS로 이제 가 있었는데 다 무보수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한미반도체에서 뭐 대줬겠죠. 당연히 뭐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하이닉스에서 대줘야 되는 거를 8년 동안이나 지금 AS도 지금 무보수로 해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네가 우리보다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그 하나 세미텍에다가 한 20% 이상 비싸게 장비를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 AS 하시는 이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이면은 우리는 너네랑 거래 못한다. 이런 거죠. 이 그 오랫동안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고시를 보는 고시를 보거나 뭐 의대에 있는 뭐 이런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다른 이제 이성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나랑은 막 떡볶이 먹고 있는데 이 친구랑은 맨날 고깃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랑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분이 나쁜 거죠. 나도 차라리 나한테 더 대우를 많이 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여기는 또 이제 풀이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도 가능합니다. 공급사 다변화하는 거는 뭐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이니까요.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하이닉스랑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하고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이득이 되는 길을 찾는 건데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 유출, 특허 침해 이런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20% 이상 비싸게 하나세미텍 제품을 샀다는 게 여기서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20%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직접 가가지고 경영진이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일단락 짚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제조 장비들 기존에 있던 거 업그레이드하고 이제는 이제 5세대 HBM이 현재 주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HBM3 쪽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본더 추가 발주하고 이제 뭐 계속 잘 해보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제품 단가를 28% 인상하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제 유지 보수하시는 부분도 이제 유로로 전환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요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갈등이 일단은 일단락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만약에 정말로 이제 뭐 계약이 터진다거나 할 일은 당장은 없어요. 하나세미텍이 그 정도로 이제 캐파가 크지도 않고 이번에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제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뭐 더더욱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미반도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세미텍에서 저렇게 먼저 좀 뭐 14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의
그 1분기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매출이 이제 뭐 90%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하나 세미텍이 아니어도 사실 싱가포르에 이제 ASMPT하고 이제 하나 세미텍하고 이제 저울질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세미텍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비싸게 샀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그나마 이제 조금 길이 열리는 게 사실 2023년에 이 삼성 쪽하고 대화는 한번 했다라고는 저도 이제 소식은 들었었는데 뭐 대화가 썩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뭐 세메스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세메스랑 이제 일본 기업이랑 같이 이제 뭐 삼성은 해 나가는 이런 모양인 것 같고 뭐 대신 삼성전기나 이쪽에는 이제 일부 자회사에다가는 일부 조금씩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들려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거는 뭐 기약 없는 일이니까 삼성전자를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하이닉스하고 그냥 마이크론 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될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더가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매출을 많이 늘렸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쪽이 뭐 메인 이제 고객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매출이 13.5% 정도 됐었어요. 이게 2023년입니다. SK에다가 13.5%를 공급을 했었는데 2024년에 HBM이 올라오면서 작년 매출이 13.5에서 53.6%까지 올라옵니다. 절반을 넘어서죠.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13.5%도 꽤 높은 점유율인데 뭐 53.6% 정도 요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까지로 SK랑 매출이 나온다. 이 비중을 SK랑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본더 장비 같은 경우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024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5천억 5천억 수준 정도. 요렇게 되니까 적어도 최소 20배 정도는 되는 거죠. 곱하기 20. 이렇게까지 성장했으니까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대기업의 이 폭정을 이겨내고 슈퍼을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기존에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8년 동안 뭐 가격을 동결했다 얘기하는데 그건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양보를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더 맛있는 데 데려가고 더 좋은 데 데려가는 거는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28% 올리겠다. 뭐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한미 반도체에 걱정하는 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가 있어서 저는 얼만큼 많이 담을 거냐의 문제인 거지 가격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늘리는 게 작년에 이제 10만 장이었다가 올해 14만 장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3만 장 더 찍어서 17만 장을 찍어내겠다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HBM 17만 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4만 장도 이제 주 고객사가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만 장 추가로 찍어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이다. 요 얘기를 뭐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두 기업 다 굉장히 높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다시 하이닉스가 오죽하면은 급하게 경영진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 지금 뭐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제 품목별로 매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격이 HBM 쪽에 대해서 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이거 가격을 하이닉스가 물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구매하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믿겠습니까? 하이닉스한테 공급 안 받으면 어디다 받을 거예요, 이거를. 제일 공급사인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무리 해도 뭐 1공급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기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단수가 높아질수록 트시본도 많이 필요하다. 더더욱 많은 발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미반도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뭐 15만 원 이상 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최소 2, 30% 분들은 양호한 거고요. 뭐 50%에서 거의 뭐 8, 90%, 100% 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종목이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데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50%, 80%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비중이 높아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닥권일 때는 비중을 적당히 좀 늘려도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렇게 15만 원 위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사셔서 문제인 거고 만약에 한 20%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거 물량 지금은 천천히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시총이 지금 7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기업이에요. 참고로 지금 7조 원이면은 여러분들 이 지금 그 가격에 거의 3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7만 원 넘었으니까 이제는 3배가 좀 안 되는데 거의 3배까지 올라갔던 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거의 한 20조까지 갔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기업이 적어도 지금 성장성이랑 뭐 HBM 뭐 AI의 이제 발전 거기다 휴머노이드 추후에 이제 발전하는 이런 속도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20조를 다시 가고 그 이상을 넘어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한 40%까지 늘리고 대신 이 종목이 작은 종목 아니라고 했어요. 큰 종목이죠 이제는. 코스닥에서 아니,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 조금 올라가면 시총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마시고 내년 정도까지 해서 좀 길게 보세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길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짧게 올해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뭐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실 때 한 20% 정도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20% 정도 들고 가시고 올라오면은 이제 10만 원 구간이 1차고 뭐 12만 원이 2차고 이런 식으로 2만 원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 구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씩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돌파하면은 재매수하고 혹은 돌파하면 또 불타기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에요. 싸다라는 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하나 세미틱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려온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무너질 거냐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실 텐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과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 모든 부분을 이제 제가 정말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줄여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지식 수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이 종목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이 15만 원 위쪽 이렇게 위에서 적어도 뭐 50% 이상, 뭐 100% 가까이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한 1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어요. 본전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12만 원 구간까지는. 그럼 12만 원 구간 왔을 때 이 구간을 바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바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좀 쉬느냐. 이게 빠르게 올라가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구간이면 이렇게 한번 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왔을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요 사이 구간 웬만하면 12만 원 정도는 올 것 같은데 이 구간 왔을 때 이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손실이어도 조금 줄였다가 눌림목 나오거나 좀 쉬는 구간 나올 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줄인 비중만큼 다른 종목을 좀 빨리 움직여서 이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렇다고 뭐 테마주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너무 반도체, 이 한미 반도체에 너무 많은 비중이 있으니까 비중을 좀 다각화해서 관세 우풍지대를 가시던 실적주를 가시던 저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니까 그 타이밍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내가 6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12만 원은 곱하기 2, 2배예요. 나는 여기가 손실권이지만 밑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6만 원에 사신 분들은 2배 올라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12만 원 구간이. 그래서 2배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수하신 분들 사이에서 저점 구간에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웬만하면 12만 원 전후 구간까지 근처까지는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해서 보시면 되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큰 종목이다라고 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거를 바라지 않고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이제 성장이 가능하고, 저는 기존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 뭐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성장성은 기존 가격 다시 도달해도, 기존에는 밸류가 너무 높습니다, 밸류를 너무 높게 측정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뭐 15만 원 이상이 높은 밸류라고 생각했었는데, 높은 PE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이제 PER이 그렇게 안 높아 보이네요라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구간이겠지만 이 구간이 지나가면 다 좋은 구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경영진 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 주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지보수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철수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뭐 유료화한 거니까, 유료화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철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가격도 아마 조금 더 이제 섭섭한 만큼 좀 올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니까요. 적절히 이제 뭐 합의를 좀 보고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를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내년까지 보면 전 진짜로 좋을 거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도 계속 추정해 나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결과도 알려드리고, 저항 구간 오면 또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겨내시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익률 잘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하시면은 위에 저희 그 무료방 있죠, 여기 참가 쪽으로 해서 그냥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살살 살피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이제 요즘에 계속 비가 내리는데 집에서 이제 너무 주식에만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이런 영상들 이제 하나씩 보시다가 슬슬 제가 이제 영상을 더 늘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평일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해 드릴게요. 주말에는 조금 쉬엄쉬엄 보면서 가족분들 챙기고 주변 분들 챙기고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말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